트럼프는 생물입니다, 여러분. 언제 지금 당장이라도 또 종전 협상할 수도 있으니까. 네. 오늘 이제 미국에서 FOMC라고 하는 금리를 결정하는 날이에요. 미국의 기준금리죠. 예. 그래서 그 이모저모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결론. 미국의 기준금리는 동결됐어요. 동결. 3.75로 동결이 됐고요. 3.75. 예, 3번 연속으로 현재 동결 중입니다. 네. 이번에 보셔야 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게 경제 공부할 때 뭐부터 공부해야 돼요?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받거든요. 저는 항상 이거부터 얘기해요. 제일 먼저 금리를 공부하셔라 금리부터 라고 할 공부해야 정도로 돼. 금리가 참 중요해요. 금리. 일단 금리를 놓고 금리 위에서 모든 경제적 전략, 계획들이 세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올해 금리는 어떻게 예상하고 전제한 상태에서 세계 경제가 계획을 세웠느냐면 미국이 금리를 3회 인하할 거야라는 전제를 달아놓고 모든 경제 계획이 세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간이든 중앙은행이든 각국의 중앙정부든 일단은 그 변수를 그렇게 확정해 놓고 경제 계획을 세웠다. 이걸 우리가 금리 경로라고 하거든요. 예. 이쪽 길로 갈 거야, 저쪽 길로 갈 거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부로 사실은 그 경로가 명백하게 틀어졌어요. 아, 오늘 틀어졌네. 예, 동결이 이제 되면서. 뭐 한 번 동결됐다고 뭐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제는 다른 길로 가나 보다. 또는 지금까지 세워놨던 전제가 이제 틀려졌다. 큰일 났네. 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뭔데? 일단은 12명이 투표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고 하면 얼추만장일치가 되거나 뭐 많아야 한둘 정도인데 오늘은 1992년 10월 이래로 34년 만에 처음으로 4명이 반대표를 던지는 최대 반란표가 나왔어요. 동결 결론에 대해서. 근데 그 4명 중에 한 명은 무조건 금리 인하하자고 그냥 주장창 그 얘기만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인하파. 예, 트럼프가 꽂은 사람이에요. 트럼프의 꼭두각시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거의 뭐 영혼이 없이 입만 열면 인하.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나를 보냈지. 뭐 이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논외로 빼요. 그런데 나머지 3명이 어떤 반대표를 던졌냐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금리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유는 뭡니다라는 성명을 쫙 내게 됩니다. 그 설명서 안에 앞으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은 이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 원래 우리가 인하하기로 했었잖아요.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되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완화적 표현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그 단어 빼라. 이래가지고 3명이 그걸 구실로 반대표를 던진 거예요. 뭐라고? 금리를 앞으로 내려갈 거다라는 힌트가 들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결하면서도 내려갈 것 같은 뉘앙스를 담아놓은 문구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붙어 있었어요. 계속 들어있었어요. 근데 야, 이제 우리 동결하고 앞으로 인하 안 할 거잖아. 계속 동결이거나 여차하면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잘못된 단어 그거 못 없애? 없애버려! 라고 하면서 세게 얘기한 사람이 3명이 나와버린 거예요. 내릴 것처럼 하지 마라. 그런 단어 이제 싹을 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냐. 강력한 상승론자의, 그러니까 금리 상승론자의 인상론자의 존재가 확인이 됐다. 그 3명이구나. 3명이. 반란표가 거의 역대급으로 많이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FOMC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연준 의장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파월 떠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랑 사이 안 좋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공부할 때 사실 꼭 알아야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미국의 연준 의장이고요. 뭐 교과서나 나중에 지나서든 꼭 알게 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마지막 FOMC를 오늘 했고 그걸 우리가 함께 목격했으니까 역사적인 날이기도 해요. 그런데 연준 의장은 연준 이사가 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난 의장을 이제 임기를 관둔다 그러면 이사직도 자연히 사임되는 거려니 하고 그냥 아예 떠나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인의 신상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장은 이제 곧 임기 만료니까 관두는데 이사직은 유지하겠어. 이사는 또 해요? 그 발언을 했습니다. 자기 신상 문제에 대해서.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하라고 하면서 파월 의장을 못 살게 굴었거든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형사 문제를 가져다 댑니다. 뭐 연준 건물을 올리는데 예산을 낭비했다는 동, 그리고 의회에 불려가가지고 발언한 내용에 뭐 허위 증언이 있다는 동 하면서 쉽게 말하면 법무부, 검찰을 동원해서 지금 형사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파월 의장 얘기는 형사 문제가 완벽하게 종료되고 끝날 때까지 나는 이사직을 유지한다.
와. 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그렇게 몰아내고 싶어 했는데 목리가 제대로 박혀버린 네, 그런 상황이고 자 어쨌거나 트럼프랑 척을 지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을 제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사로 남게 돼요. 적어도 아까 그 강경론자 3명 그다음에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1명이 더 남게 돼요. 그러니까 다음번 연준 의장은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이 다음 달에 들어오는데 들어와도 뭐야 이거 금리를 인하하려는 트럼프의 명령을 받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적어도 4명과 싸워야 되니까 이거 쉽지 않네. 쉽지 않겠네. 그래서 결론 요 2가지 얘기를 가지고 이제 이번 FOMC를 매파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매파. 그래서 다음 달 또는 그 다음 달에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전망은 쏙 들어가고 동결 전망이 99%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이제 우리는 인하는 그냥 얘기하지도 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뭐냐? 우리한테도 또 전 세계에 걸쳐서 숙제가 남겨진 거죠.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뭐죠? 돈 빌리기가 쉽겠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 빌려서 어디 투자하기도 좋겠지라고 해서 뭐 증시도 좋아지고 특히 스타트업, AI 이런 데 엄청나게 투자돼야 되는 자본들이 유동성을 풍부하게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경제 계획들이 짜졌는데 금리가 안 내려간다? 금리가 동결됐다? 이거를 통해서 다시 경제 계획을 재설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숙제가 이제 우리한테도 주어져 있고 증시에도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파로 오늘 우리 증시 또 세계 증시도 조금씩 힘들어졌어요. 물론 이거 하나만은 아니에요. 이란 사태가 조금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거는 난 또 트럼프랑 같이 갑니다. 폭격을 뭐 한해 만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한데 결합된 요인이긴 합니다만은 증시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개인도 한국은행도 이제 재설계를 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식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잘 들어의 저자 최경영 기자님.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국제정치 경제적 맥락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의 장세는 헬렐레 장세였다. 헬렐레? 어지간하면 그냥 볼 수 있는 누구나 다 해피한 장세였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장세는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될 거예요. 그래? 개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거를 차분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기름값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쟁이 2개월 정도 지속이 됐는데 우리가 재고분으로 버텨왔어요. 보통 재고가 그 정도 있었습니다. 원유? 원유가. 그다음에 비축유를 방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재고분과 비축유로 버텨왔습니다. 근데 5월 달 다음 달이죠. 당장 내일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정유회사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공급이 진짜 딸립니다. 재고분은 바닥이 났고 비축유도 무한정으로 퍼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비축유는 군사용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소금 동굴에다 저장을 하거든요. 소금 동굴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 상당량의 원유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40~50%가 있어야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다 파낼 수는 없어요. 거기에서 비축유가 가령 뭐 1억 배럴이 있다. 근데 1억 배럴에 5천만 배럴을 그냥 다 그냥 한다. 지금 급하니까. 그럼 무너져요? 소금 동굴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상당량을 남겨놔야 소금 동굴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역봉쇄가 괜찮아. 계속 갈 것 같아. 이란 완전히 경제적으로 그냥 죽여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항복을 할 수 있어. 이란이. 그러면 내가 승리하는 거야. 진짜로. 그러면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역봉쇄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브렌트유가 122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전쟁이 시작되고 그 꼭지점까지 거의 가버린 거예요. 다시 꼭지점까지 간 겁니다. 근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엊그제 증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증산한다고 하면 이제 그 증산하면 유가가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제 사우디, 이란 다음으로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항구가 하나 있어요. 아랍에미리트에. 그래서 거기서 한 150만 배럴 정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예. 그거 가지고는 아직은 조족지열입니다. 아. 상당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을 아랍에미리트도 거쳐서 배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의 석유 상당량도 유가 하락에 영향을 주는 건 호르무즈가 완전히 개방된 이유가 돼야 됩니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역봉쇄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란은 그래? 버티기 작전 들어갔습니다. 파키스탄을 비롯해서 육로를 5개, 6개를 뚫었어요. 새로. 그래서 트럭으로 이제 생필품을 싣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상으로 안 되니까 예. 트럭으로 들어와. 예. 버틸 거야.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이란의 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49%입니다. 이란도 몇 달 더 가면 진짜 악 소리 나는 거예요. 지금도 악 소리 나지만. 예. 근데 세계 경제는 몇 달이 아니라 몇 주만 더 가잖아요. 그럼 완전 끝나?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럼 왜 굉장히- 내가 들어가니까 이 얘기를 해? 굉장히 진작하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인플레이션 아이고. 압박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비용이 5월부터는 가격을 정가시킬 거예요. 제조업체들이, 정유사들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어쩔 수가 없지. 예, 나프타, 석유화학 제품, 항공료 이미 올라갔지만 거의 모든 공산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버리면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더 본격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올려야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연준에서 오늘 회의에서 금리 동결에 반대를 한 거예요. 3명은 그 트럼프 측근인 스티브 마이러는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반대했고 3명은 금리 인하에 뉘앙스도 넣지 말아라. 그러면서 반대를 한 거잖아요. 예. 결국은 전쟁 전에는 금리 인하를 2번 또는 3번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파이낸셜 타임즈나 어지간한 경제 전문지에서 보는 올해 금리를 미국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동결 아니면 한 번 인상이야. 이게 더 많아요. 더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미국이 3.4%였습니다. 이게 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물가가. 물가가 계속 높아질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을 하면 누가 제일 죽습니까? 부채가 많은 쪽이 죽죠. 그렇죠. 부채가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의 국채 가격이 하락합니다. 부채가 많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따라올 수 있어요? 지금 따라오고 있죠? 지금 따라가고 네. 있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지. 따라는 가고 따라오고 있어. 있죠? 따라갈수록 기분이 더 네. 나빠.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로 돈이 더 나가겠죠. 더 나가지 국채 이자. 국채 이자. 지금 말하는 부채는 정부 부채를 얘기하는 정부 거야. 연방정부 부채. 그게 보통 한 1조 달러 조금이었거든요. 네. 1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1,500조 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조 달러가 미국 국방부 예산이 1조 달러예요. 1조 달러의 이자가 나가는데 거기에서 1%포인트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죠. 예.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네. 게다가 미국 국채는 세계 최고의 안전 자산이에요. 그렇습니다. 무위험 자산이죠. 네. 어떤 모든 가격의 기준점이야. 기준 가격이 됩니다. 네. 기준 가격.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국채 가격이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고. 떨어져. 해요. 미국 주식 시장은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시장이 요동치면 주식 시장 가만히 있어요? 버틸 수가 있어요? 못 봤죠. 가장 안전한 자산이 떨어지고 가장 안전한 자산이 갑자기 4.4% 아까 10년물 국채 금리 보니까 4.4%가 넘었어 오늘 지금 보니까 4.4%가 넘었다는 거는 4.4%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전 세계에 매기겠다고 했던 게 지난해 4월인가 그랬었죠. 네. 그때 4.5%를 찍고 내려왔거든. 네. 그때부터 타코가 시작된 거예요. 트럼프 올레이스 치킨 아웃라는 그 단어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거는 감당이 안 돼. 미국 국채 이자 부담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트럼프가 그게 아니고 유예할게. 그러면서 유예했잖아요. 공경유예. 예. 이 국채 금리가 4.42%예요. 방금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시간 그래요. 그러면 다른 자산들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 부채가 많은 쪽이 죽는다고 했는데 한국은 부채가 많은 쪽이 누구죠? 우리는 한국은- 가게잖아, 가게. 가게하고 기업이야. 가게 기업 다 무너져. 가게하고 기업이 부채가 많아. 한국은 정부는 부채가 적고 가게하고 기업이 많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야, 그러면 한국의 주식 시장도
이제 엄청난 타격 안 받겠죠. 좋아지겠죠. 당연하죠. 이 시나리오 그대로 가면 안 좋아지는 거고 이 시나리오로 가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은 자산 가치가 좀 높은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성장주랄지 IT주랄지 하드웨어 IT주랄지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자산 가치가 높은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많은 쪽으로 가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은행. 라고, 그렇지, 은행. 뭐 이렇게 좀 예대바지 높게 되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쏠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되고 단기 채권에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갖게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선호할 수가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까지의 우리 머니 무브가 완전히 주춤하게 됩니다. 저 완전히 무너지네. 주춤하게 돼요. 이 상황 자체, 근데 이 상황에서 정부가, 우리는 트럼프처럼 막무가내로 금리 인하를 할 거야. 우리는 경기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네. 그렇게 못합니다. 네. 그러면 신영근 총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반기에 우리 증권사 투자 보고서에 어떤 쪽은 2회 인상까지 지금 예상한 쪽이 있어요. 한국도 금리를 네. 2회 인상까지 예상하는 보고서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상당히 부동산 쪽, 그 다음에 자산 가치주 쪽으로 주식시장도 넘어가고, 네. 채권 쪽으로, 단기 채권 쪽으로 넘어가고, 현금 쪽으로 넘어가고,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네. 그러면서도 정부는 금리를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이 인상해야 되면 구조조정도 어쩔 수 없이 갈 수도 있죠. 구조조정이라는 게 결국은 기업이 도산되거나, 약한 기업 도산되거나, 사람들이 실업에 몰리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네. 한동안의 침체가 오고 수요가 죽어야 도저히 수요가 죽으니까 이제 공급이 이제까지는 비용 사이드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야 수요가 죽어야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시기가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이제 모든 전제는 네. 전쟁이 이제 계속 간다는 전제죠. 그것만 원유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되면은 지금 이 모든 연쇄 고리는 끊을 수 있는 거죠. 짧아지는 거지. 짧아지는 거지. 협상하면 네. 돼. 알았지? 너무 네. 그렇게 좌절하지 마. 네. 경제는 심리야. 맞아요. 너무 좌절하지 마. 하여간 지금은 경제 심리다. 지금은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고 정부도 지금 아까 박시동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는 그냥 기압골이에요. 고기압 저기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장마 시즌에 비가 계속 오잖아요. 알겠습니다. 밖으로 못 나갑니다. 네. 경제는 심리고 네. 경제는 트럼프는 심리고. 생물이다. 예. 알겠지? 이걸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이대로 간다는 전제라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네.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준비는 하셔- 네.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네.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은 조금 좋지는 않네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진짜. 이 트럼프 하나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생물입니다, 여러분. 언제, 지금 당장이라도 또 종전 협상할 수도 있으니까. 예. 경제는 심리입니다.